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꺼내게 된 게요. 정말 멋진 댓글 하나 때문이었어요. 세 가지 조건으로 스테이블 코인 티어 등급 분류 영상 한번 가시죠. 와, 이 댓글을 보고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 평가하는 게 뭐랄까 마치 주택점검 전문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겉보기에 페인트 칠 예쁘다고 좋은 집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초는 튼튼한지 배관은 괜찮은지 속을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그 전문가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딱 그 전문가의 시선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내부를 한번 샅샅이 뜯어볼 건데요. 다만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 중요한 선을 긋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매기는 이 티어라는 게요. 절대 뭐 가격 전망이나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죠. 네, 저희 목표는 정말 딱 하나.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처럼 쓸 때 어떤 구조적 위험을 가장 먼저 걸러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안정성 분류표를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안전점검, 그죠? 사실 오늘의 핵심 결론을 제가 미리 살짝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금이 얼마인지 그 반짝이는 숫자에 많이들 현혹되는데요. 근데 그게 허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할 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 출구를 보장하는가 이거거든요. 오늘은 금고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금고에서 나가는 문을 평가해 볼 겁니다. 와,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 복잡한 평가를 딱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럼 그 주택점검 전문가의 핵심 체크리스트 세 가지 조건이 뭔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발행 및 상환. 즉, 내가 원할 때 이 문은 정말로 1대1로 열리는가 하는 바로 그 출구의 문제입니다. 아, 문이 열리느냐? 네. 그리고 둘째는 준비금 및 검증. 그 문이 튼튼하다는 보장이 그냥 말이 아니라 검증된 설계도에 기반하는가 하는 신뢰성의 문제고요. 마지막 셋째는 정산 내일. 그래서 이 문은 실제로 어디로 또 얼마나 많은 길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실용성의 문제입니다. 와, 문이 열리는가? 그 문이 튼튼한가? 그리고 그 문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오늘 티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죠. 발행 상환, 이 출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점검해야 이 문이 튼튼한지 알 수 있을까요? 핵심은 딱 한 문장입니다. 상환 창구가 제도권의 감시 아래 있는가? 제도권의 감시. 네, 이걸 확인하는 네 가지 세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첫째, 상환 주체. 발행사가 직접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지 아니면 뭐 복잡하게 다른 파트너사를 거쳐야 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둘째는 상환 경로의 명확성. 어디서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고 수수료나 조건은 어떤지 이런 명확한 설명서가 있느냐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문이 열립니다 이 말만 믿을 게 아니라 문 여는 방법이란 시간이 적힌 안내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안내판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봐야죠. 세 번째 체크리스트가 바로 법적 권리 및 약관입니다. 법적 권리요? 네. 사용자가 상환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문서로 명시되어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규제 및 감독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지, 즉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허가나 감독을 받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튼튼한 출구의 핵심입니다. 상환 주체, 경로, 법적 권리, 규제 감독. 그렇다면 반대로요. 이것만 봐도 아, 이 집은 기초가 좀 부실하구나 하고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위험 신호, 레드 플래그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명확한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환 방법을 물었는데 그냥 거래소에서 파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말한다. 아, 그건 공식 출구가 없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둘째는 상환 조건에 뭐 시장이 불안정할 시 상환이 지연될 수 있음 이런 애매하고 독소적인 조항이 많을 경우 비상시에 문을 잠그겠다는 거네요, 그냥.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발행이랑 상환 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문제 터졌을 때 누가 책임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이것도 대표적인 레드 플래그죠.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통찰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네. 준비금이 뭐 수십억 달러라고 자랑해도요. 이 출구가 부실하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들여다보는 금고가 아니라 언제든 통과해야 하는 문이거든요. 와.
우리는 금고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문을 평가하는 것이고 문이 안 열리면 그 안에 보물은 내 것이 아닌 거죠. 출구가 생명이다. 이 말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자, 그럼 기초공사를 확인했으니 이제 내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조건, 준비금. 보증이 튼튼하려면 당연히 뒤에 받쳐주는 돈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근데 이 준비금이라는 게 그냥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중요한 건요. 검증의 방식, 주기, 수준, 다시 말해서 검증의 질입니다. 검증의 질이요? 네. 준비금이 있다고 말하는 거랑 그걸 제대로 증명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걸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도 4가지인데요. 첫째, 준비금 구성이 투명한가? 그냥 달러 자산 이렇게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현금인지 미국 국채인지 또 각 자산의 만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세 내역을 공개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안전자산이라는 말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둘째는 검증의 형태예요. 제3기관이 단순히 대충 훑어보고 확인했다. 애테스테이션 이 수준인지 아니면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이 공식적인 회계감사 어딧을 했는지 그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그냥 지갑 쓱 보고 돈 있네 하는 수준이라면 후자는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고 위조 지폐까지 확인하는 수준의 차이죠.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셋째는 주기. 보고서가 월간, 분기별로 규칙적으로 나오는지. 더 나아가서 실시간으로 자산을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시의 투명성. 보고서 표지 한 장만 덜렁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는지. 이게 진짜 투명성을 결정합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한 감사 보고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믿을 게 아니군요. 오히려 그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교묘하게 숨겨서 투자자를 속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플래그를 말씀드리자면 준비금의 상세 내역, 그러니까 자산 구성이나 보관기관 같은 핵심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검증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몇 달씩 보고서가 안 나오는 것도 당연히 위험 신호고요. 가장 흔한 건 우리는 안전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이걸 뒷받침할 구체적인 숫자나 데이터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말로만. 네, 보고서에 감사라는 단어가 있다고 숫자가 빼곡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실질적인 투명성, 즉 검증의 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초 상환, 내부 설비 준비금을 확인했으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으로 가보죠. 정산 레일. 이건 이제 20이 외부 세계랑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 같은데요. 사실 앞선 두 조건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금고 안의 자산이 아니라 시장에서 끊임없이 유통되는 결제 수단이거든요. 조건 1과 2가 안정성의 뼈대였다면 조건 3은 현실 세계에서 이게 얼마나 잘 굴러가는가 하는 실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성. 네, 이것도 4가지로 점검할 수 있는데요. 첫째, 주요 사용처. 이게 그냥 거래소 증거금으로만 쓰이는지 아니면 해외 송금, 상거래 결제처럼 다양한 곳으로 길이 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길이 여러 갈래로 잘 닦여 있을수록 좋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체인 분산 여부입니다. 특정 블록체인이라는 고속도로 하나에만 의존하면 그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코인 전체가 멈출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체인으로 분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 위험. 특정 커스터디 업체나 브릿지 서비스, 즉 특정 톨게이트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면 그 톨게이트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위험해지고요. 마지막으로 과거 스트레스 상황. 예전에 시장 위기 때 출금이나 전송이 실제로 중단된 적이 있었는지, 즉 교통 체증 이력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정산 레일 관점에서도 명확한 레드 플래그가 있겠네요.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뚜렷한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처가 특정 거래소라는 골목길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경우. 이건 해당 거래소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급변할 수 있죠. 또 단 하나의 브릿지나 커스터디 업체에 종속된 구조는 그곳에 문제가 생기면 자금이 꼼짝없이 묶일 수 있고요. 가장 치명적인 레드 플래그는 특정 체인이나 파트너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정산 기능, 다시 말해 이동 자체가 멈춰버리는 구조입니다.
그건 현금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과 같아요. 와, 이 주택점검 체크리스트가 정말 명확해지네요. 기초, 내부, 그리고 외부 연결성까지.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점검 결과를 종합해서 어떻게 최종 등급을 매길 수 있을까요? 이 집은 B등급입니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제 그 체크리스트를 명확한 점수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 조건, 즉 발행 상환, 준비금 검증, 정산 레일 이 세 가지 항목을요. 각각 0점부터 5점까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점은 15점 만점이 됩니다. 각 5점씩 총 15점 만점이군요. 그럼 티어는 어떻게 나뉘나요? 점수 구간에 따라 티어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총점 13점에서 15점은 S티어, 모든 면에서 기관급 수준의 안정성을 갖춘 최상위 등급입니다. 와, 거의 만점이네요. 네, 그리고 10점에서 12점은 A티어, 핵심은 탄탄한데 일부 항목에서 좀 상대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고요. B티어는 7점에서 9점, 사용은 가능한데 특정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해야 하는 등급입니다. C티어는 4점에서 6점인데 핵심 조건 중 하나가 취약해서 현금 대용으로 쓰기엔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0점에서 3점은 D티어. 구조적 리스크가 매우 커서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다 부르기 어려운 경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어떤 거죠? 다른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요. 조건 1, 즉 발행, 상환 점수가 2점 이하라면 절대 상위의 티어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총점이 10점이 넘더라도 첫 번째 조건, 그 출구 점수가 낮으면 수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건 B티어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도 비상시에 열리지 않는 문이 달려 있다면 그건 안전한 집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와, 정말 명쾌한 기준입니다. 특히 첫 번째 조건인 상환 점수가 낮으면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안 된다는 점이 이 프레임워크의 진짜 핵심이네요. 그럼 이 기준을 실제 시장의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들에 적용해서 저희가 직접 안전 점검을 해보는 예시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절대적인 추천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함께 만든 점수표에 따라서 리스크 구조를 분류한 교육용 예시라는 점을 강력하게 전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육용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티어는 시장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고요. 먼저 S티어 13에서 15점, 기관급에 가장 근접한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으로 USDC를 꼽을 수 있어요. 상환 구조, 검증, 레일, 이 3박자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균형 잡혀 있다고 봅니다. POSD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데 상환 구조나 투명성은 매우 뛰어나지만 레일은 아직 확장 중인 단계로 볼 수 있고요. 다음은 A티어 10에서 12점, 대표적인 예가 바로 USDT죠. 아, USDT? 네, 유동성이나 사용처 같은 레일 파워는 단연 최상급이지만 상환 구조나 검증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는 좀 평가가 엇갈리는 편입니다. 그렇죠. 말이 많죠. 네, 어떤 사람들은 USDT의 그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즉 너무 거대해서 망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 자체로 안정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의 엄격한 프레임워크에서는 그 기초공사, 즉 상환에 대한 물음표가 남아있다면 S티어를 줄 수는 없습니다. RUSD 같은 경우도 규제권 내 확장은 강점이지만 레일과 유동성은 아직 성장 단계라 A티어로 분류될 수 있고요. B티어 7에서 9점, 구가되는 USDS나 DI 같은 온체인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담보가 온체인에 공개돼서 투명하다는 강점은 있지만 전통적인 1:1 현금 상환과는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FRXUSD나 FDUSD 역시 구조의 복잡성이나 아직 트랙 레코드를 쌓아가는 측면에서 B티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티어 4에서 6점은 USDE가 대표적입니다. 이건 사실 설계 자체가 기존 스테이블 코인이랑 완전히 달라서 같은 잣대로 보고 접근하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D티어 0에서 3점은 TUSD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규제 이슈나 운영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 대용이라는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최하 티어로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와, USDT 사례를 보니 확실히 와닿네요. 시장에서 아무리 널리 쓰이고 레일이 강력해도 가장 근본적인 상환 구조에 대한 신뢰도에 물음표가 붙으면 최상위 등급은 받을 수 없다.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결국 모든 건 출구로 통하는군요. 자, 그럼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 안전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5분 실전 점검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아, 그럼요. 누구나 5분만 투자하면 기본적인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는 5단계 루틴입니다. 1단계, 발행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리딤 또는 민트 메뉴를 찾아보세요. 상환 구조를 확인하는 겁니다. 2단계, 준비금 보고서나 검증 문서를 직접 찾아보세요.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구성은 어떤지, 검증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거죠. 직접 눈으로 보는 거군요. 네, 3단계는 유통 레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코인마켓캡이나 디파이라마 같은 사이트에서 주로 어떤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는지, 주요 사용처는 어디인지 간단히 볼 수 있어요. 4단계, 스트레스 이력을 체크하세요. 구글에 해당 스테이블코인 이름이랑 디팩, 헐트 같은 키워드를 같이 검색해서 과거에 출금이 중단되거나 가격이 흔들렸던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오, 이건 꿀팁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바로 나의 사용 목적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맞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단순히 현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인지, 해외 송금용인지, 아니면 디파이 서비스의 담보로 맡기려는 것인지, 이 목적에 따라서 리스크 허용 범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 목적이 다르면 같은 A티어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사용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와, 정말 실용적인 루틴이네요. 저도 인정해야겠습니다. 재점검 방식은 보통 가격 한번 보고 준비금 보고서 표지 훑어보는 게 전부였거든요. 특히 과거에 디패깅 이력이 있었는지 검색해보는 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오늘 청취자분의 좋은 댓글 덕분에 정말 유용한 스테이블 코인 안전점검표를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티어링 해줬으면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아, 좋습니다. 저희가 투자 추천이 아니라 오늘 함께 배운 이 3조건 점수표를 이용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 구조만 깔끔하게 점검하고 분류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